자, 앉으시고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첫날이니까 OT를 해야죠. 네. 빠르게 진행을 할 거고요. OT. 왜냐하면 이 교재로 진행되는 강의가 저희가 지금 종합반에 10회로 배정을 받았어요. 똑같은 교재로 이제 이전에 제가 강의를 제공할 때 보통 13회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10회는 말도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따가 보강도 조금 공지를 해드릴 거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차가 좀 적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하면서 여러분들 협조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심화 지금 원가 관리 회계라는 과목 관련해서 지금 심화 강의로 만났고요. 일단 강의 목표부터, 여기 지금 내가 왜 앉아 있나? 밖에 비도 많이 오는데 여기 앉아 있는 그 이유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상기하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쭉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게 심화 강의고 그 다음에 1.5차 강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원가 관리 회계라는 과목을 공부해 본 적이 없다. 근데 지금 여기 앉아 있거나 혹은 이 OT 영상을 듣고 계신 분은 없겠죠. 기본적으로 이 강의는 기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우리 원가 관리 회계 과목 관련해 가지고 기본 강의가 끝난 분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 지금 현재 심화 강의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화 이후에 뭐 이거저거 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넘겨야 되는 게 1차 합격, 그 다음에 2차 합격. 내가 이제 1차를 붙었다, 나 유예생이다 하는데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은 없겠죠. 1차, 2차를 이제 둘 다 넘겨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심화 강의로 만났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심화 강의 지금 진행하는 강의 목표, 첫 번째는 기본 강의 이제 들었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기억이 거의 안 나죠?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다른 과목이랑 마찬가지로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기본 강의 때 했던 내용, 특히 이제 개념 위주, 그 다음 문제풀이 틀 위주로 해가지고 일단 첫 번째로는 복습을 할 겁니다. 내가 했던 거, 공부했던 거 복습하는 게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저희 교재 보면은 이론이 별로 안 나와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충분히 문제에 앞서서 이론을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념을 좀 잘 알고 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겨울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다시 들으면서 리마인드 하시고 복습하고 단단하게 만들면 되니까 이거를 이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회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심화 강의, 자, 저희가 이제 제가 나무에서 실강으로 제공하는 거는 요번이 이제 사실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세무사는 작년에 이제 회계사 해봤고 올해 회계사도 해봤고 이제 실강으로 두 번째고 온라인 스튜디오로 진행했던 것까지 이제 세 번째인데, 작년에 제가 1.5차 진행하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원가 관리 회계 실력이 저는 그래도 한 요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진짜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를 작년에 강의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기본적인 내용을 좀 천천히 많이 설명을 할 생각입니다. 그게 일단 첫 번째. 근데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난 조금 더 심하니까 어려운 거 하고 싶은데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고, 그거는 뭐 유해 강의나 다른 것들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목적이 딱 세팅이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1.5차니까 당연히 이제 1차와 2차 요거 두 가지 토끼를 이제 잡아야 되는 거고, 1차 우리가 총 원가에서 16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개인차는 있겠지만 그래도 1차를 안정적으로 합격하려면은 원가 관리 회계에서 12문제 이상은 맞춰줘야 돼요. 12문제 이상. 자, 그래서 우리 심화 강의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고득점 할 수 있게 1차 고득점 할 수 있게 기본적인 이제 틀을 다져주는 거죠. 자, 우리 16문제가 나오면은 그 중에서 대략적으로 통계적으로 한 10문제 정도는 전형적인 문제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원가 관리 회계에 대한 어떤 심도 깊은 이해가 없어도 문제풀이 반복하면은 맞힐 수 있거든요. 막 내가 1차 객관식 열심히 돌렸어. 그럼 9개에서 10개는 나와요.
근데 이제 나머지 한 6개 정도는 이제 새로운 유형이 나오거나 아니면 조금 어려운 거 좀 꼬아서 뭐 평소에 전형적인 형태가 아니라 좀 우회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1.5차 등을 통해서 큰 문제를 봐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6개 중에서 그럼 한 2개 이상 맞추려면은 1.5차 같이 돌려야 되는데 그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팅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오케이. 1차.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1차 이후에 2차까지 기간이 너무 짧잖아요. 사실상 저는 요새는 당연히 개인차가 있고 하고 싶으면 해라라고 하지만 동차 준비를 막 빡세게 권유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산 동차가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어렵고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1차 한 번에 붙고 2차 유예로 붙는 거를 딱 이렇게 메인으로 놓고 그렇게 이제 준비하는 게 뭐랄까 정신 건강에 조금 이롭거든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갖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원코인이 있는데.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 비벼볼 수 있는 자, 세 번째 목표. 자, 2차 동차인데 자, 요걸 이제 같이 준비를 하는 거죠. 2차는 40점 두 문제가 나오고요. 40점 두 문제. 요새는 조금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세무사 시험이 그래도 원가관리회계에서 안정적으로 35점 막 이렇게 맞아줘야 그래야지 세법학에서 두들겨 맞고 다른 데서 점수가 많이 깎여도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합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양상이었는데 최근에 좀 다릅니다. 최근 1, 2년 동안에는 원가도 어려웠기 때문에 요번에 합격생들 보면은 막 20점대 꼴랑 20점 맞고 이렇게 최종 합격한 친구들도 많긴 해요. 많긴 하고. 그래서 1.5 심화가 제가 여러분들 실강 종합반을 작년부터 했다는 거지 그 이전에 단과론 계속 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한 3년 전 정확히 기억하는 게 21년만 해도 요 1.5 교재 얇은 거 있잖아요. 그것만 돌리고도 21년도에는 40점 만점을 받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은 이제 올해 기준으로는 1.5 교재 요것만 딸딸딸 해서 가면은 이제 20점 정도가 기대가 되는 거고 그래? 그럼 난 딴 거 해야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요거 3개월 동안 우리 또 추가 플러스 알파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베이스를 깔아준다라고 생각하고 이때 이제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이 연습서를 통해서 준비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래도 한 30점 정도까지 이상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거를 두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뭐 20점이 어쩌고 30점이 어쩌고 16문제보다 훨씬 이건 변동성이 클 거 아니에요. 얘기하는 게 큰 의미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이론들 복습하는 거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1차 고득점 여기까지가 좀 메인이고 그 다음에 2차 동차 기간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 30점대까지 확보할 수 있게 베이스 깔아주는 거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가져가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재 자, 교재는 1.5 동차불이라는 교재가 메인 교재고요. 자, 동차불 86문제. 관심 없으시겠지만 한 7문제 정도가 작년 8판에 비해서 빠진 거고요. 그 다음에 한 4문제 정도가 추가돼 가지고 한 86문제 요 정도 들어가 있고요. 문제 수가 좀 줄었죠. 문제 수가 좀 줄었고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기출 우리 25년도 1차 16문제 요렇게 커버할 거예요. 저희 심화 교재에서. 그래서 관련된 내용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관련된 거 같이 풀면서 1차 고득점까지 준비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다. 그 다음에 강의 노트도 따로 드렸는데 강의 노트에는 이 86문제 다 들어있진 않고요. 뭐 한 80% 정도? 그 정도 제 풀이가 들어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업 횟수 지금 이제 정규 저희 시간표에는 10회 요렇게 나와 있는데 10회 동안에 당연히 다 못하고 플러스 2회 일단 보강을 미리 잡아놨습니다. 언제냐면 요번 주 토요일이랑요 그 다음에 다음 주 토요일인데
자, 불만 있어요? 근데 토요일인데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언제 남나요 하고 매니저님한테 물어보고 연강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토요일을 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연강은 좀 무리인 것 같고 연강은 제가 좀 무리고 토요일 날 따로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을 배려하고 저를 배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전 강의로 안 하고 오후 강의로 했습니다. 오후 강의로 해서 만약에 이제 내가 토요일 날 불가피하게 사정이 있어서 못 온다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바로 이제 캐치업을 하셔야죠. 왜냐면은 보강을 뒤쪽에 잡아놓은 게 아니라 앞에 잡아놨기 때문에 이거 안 오고 그 다음 주에 오면은 이제 따라가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알고 보니까 여기 연휴에 껴있더라고요. 예, 연휴에. 근데 이제 추석 당일은 아니니까 요때 이제 꼭 오시고 온라인으로 들으셔도 돼요.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그날 제가 이제 와서 뭐 보강 이건 이제 정규 그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강을 진행하는 거니까 뭐 쉑쉑이라든지 이런 어떤 식사를 사드릴 건데 그럴 거기 때문에 온라인 적극 권장하고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수업 횟수 그 다음에 네 번째 강의 방식인데요. 이제 제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 당연히 이제 이론을 좀 설명을 합니다. 이론 설명 이제 우리 기본 강의 때 개념을 갖다가 복습하는 게 1차 목표라고 했으니까 이론 설명을 좀 많이 해야겠죠. 요걸 최대한 이제 많이 하고 그래도 막 구구절절히 하진 않고 딱딱딱딱 끊어가면서 여러분들 가져가야 되는 머릿속에 남겨야 되는 거 위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관련된 문제를 풀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 86문제를 갖다가 전수로 다 풀긴 할 건데 풀이 시간을 원래 살짝 드리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13회 짜리를 12회로 줄여서 해야 되니까 풀이 시간을 많이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파악할 수 있을 정도 드리고 어차피 여기서 지금 좀 이렇게 본인이 약간 선행학습이 되신 분들은 각자 문제를 푸실 거기 때문에 저는 앞에서 진행하면은 들으실 분들 들으시고 그 다음에 각자 푸실 분들 풀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어차피 지금 많은 인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가 강의를 진행을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전수로 풀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해당되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5년도 1차 기출까지 풀 건데 요거는 이제 좀 시간을 드릴게요. 실전처럼. 네,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될 거다. 그래서 뭐 별거 없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들으면서 각자 문제풀이를 해나가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은 저희 실강이신 분들은 그냥 직접 와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원가관리에게는 뭐 아무래도 이렇게 글로 써서 물어보는 게 쉽진 않죠. 자,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홈페이지 하는 것보다 조금 즉각적으로 빠르게 이건 한 2에서 3일 정도 제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빠르게 답변을 받고 싶다 하시면은 요렇게 저한테 카톡으로 주시면 좋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주시면은 답변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카톡으로 주시면 PC 이제 키보드로 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렇게 홈페이지 게시판 아니면은 저한테 직접 카톡으로 하시면 좋다. 그 다음에 요거 끝이에요. 이게. 그리고 뭐 하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로 본 것 중에 되게 이제 감명 깊게 그렇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항상 그런 것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뭘 봤냐면 사실은 그 근거가 뭐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맞겠죠. 설마 유튜브에 그렇게 올렸는데 뭐냐면 슬픈 사진이 있잖아요. 슬픈 사진. 뭐 예를 들면 슬픈 사진, 슬픈 영화, 슬픈 음악,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슬픔을 유발하는 어떤 그런 매체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그 빈도가 우울증 환자가 훨씬 많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감정이 있고 그 결과 뭐 우울증이 있는 게 아니라 먼저 본인이 그걸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뭐 혹은 어떤 기저에 의해서 선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더 이거를
뭐랄까 강화한다? 예, 그런 생각들을 자기가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갔으면 하는 거, 저도 항상 잘 안 돼가지고 노력하는 건데, 생각을 비우고 감정을 비우고 일단은 그냥 해야 돼요. 일단 와서 착석. 실강이면은 조금 있으면 이제 내일 되면은 좀 여기서 몇 명 빠지고 뭐 하면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강의 올라오면은 원래는 그날 바로 온라인 복습을 하다가 이제 조금씩 미뤄지고 뭐 원래는 3개 듣다가 2개 듣고 1개 듣고 하루 이틀 계속 막 밀릴 텐데,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걸 클릭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하고 일단은 와서 착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느끼는 거죠. 아, 나 강의 듣는 거 싫어했구나. 이 순서가 바뀌라는 거예요. 내가 강의를 가기 싫은데 비도 오는데 하는 거를 먼저 감정을 느끼고 이 감정이 바뀔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와서 착석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그거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그걸 이길 수가 없고 그 전에 일단 와서 착석하고 아, 오늘 비도 많이 오는데 정말 먹었네 이러면서 감정을 나중에 느끼는 그런 쪽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게 진짜 수험에 되게 유리하거든요. 저는 이제 수험 관련된 조언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까지 OT.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결석하지 말란 거예요. 결석하지 말고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은 미루지 말고, 자,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노트에 뭐 필기가 있긴 있는데, 우리 이제 1번부터 원가회계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원가관리회계라는 과목 안에 파트가 2개가 있잖아요. 원가회계 파트랑 관리회계 파트가 있는데, 원가회계 파트 먼저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쫙 정리를 일단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래도 기본 강의 들었으니까 저런 게 있었지 하는 그런 느낌은 드실 거예요. 자, 먼저 자, 여기다가 원가의 정의. 원가라는 용어의 정의를 알면은 그 이후의 개념들을 여러분들 정리하기가 좀 좋거든요. 자, 기업이 어떤 특정 목적, 이 목적이 먼저 구체화되진 않았습니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 희생되었거나 혹은 앞으로 희생될 경제적 자원, 자, 이거를 화폐 금액으로 나타낸 거, 이게 이제 원가고요. 자, 이거 정의는 여러분들 암기하면 좋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은 복식부기를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회계를 공부했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좀 간단하게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분계가 뭔지 아시잖아요. 차변과 대변. 자, 분계는 이제 이 대차 평균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차변과 대변의 그 각각의 성질을 갖는 항목들을 갖다가 정보를 기입하는 거죠. 자, 대변의 경제적 자원이 뭐예요? 요 자산이죠. 자, 이게 희생됐어. 자산의 감소잖아요.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앞으로 희생될 거야. 그럼 부채의 증가. 자, 그리고 이걸 화폐 금액으로 표시했어. 자, 자산이나 부채 요 관련된 화폐 금액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 자, 원가가 뭐예요? 원가가 요겁니다. 자, 원가가 우리가 분계라는 고개념으로 나타내면은 요게 원가예요. 저 텍스트가 요걸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분계에서 결과적으로 여기는 자산 부채,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는 언젠가는 차변에 추가적인 정보가 인식되면서 이 분계가 완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회계라는 거는 대차가 정보가 둘 다 있어야 되니까. 자, 그 언젠가는 어떤 정보로? 당연히 비용입니다. 비용으로 인식돼요. 아니, 자산 나가면서 자산 인식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쵸? 중간 과정에선 그럴 수 있는데 그 자산조차도 언젠간 비용이에요. 언젠가는 다 비용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비용이라는 거는 특정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인식하는 경제적 자원의 유출 의미하는 거니까 기간에 대한 정보가 중요할 거고, 자, 요 항목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이 원가를 제가 원가 회계라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 요 과목으로 한번
조금 더 좁혀 볼게요. 자, 원가 회계는요, 이제 기업 중에서 주로 제조기업. 자, 근데 그거는 100%는 아니니까 차치하고. 자, 특정 목적을 좁힐 겁니다. 뭐 재무 목적, 투자 목적 이런 거는 없고, 영업 활동 관련된 목적. 영업 관련 목적을 위해. 자, 영업 관련 목적은 우리가 원가 회계를 공부하기 위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자, 제조 목적, 그다음에 판매 목적, 물류 같은 거죠. 그다음에 관리 목적. 자, 요렇게 세 가지.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둔 다음에 회계 처리하는 과정이 원가 회계예요. 특정 목적이 영업 관련 목적으로 국한돼서 회계 처리되는 과정, 그게 이제 원가 회계입니다.